아니 근데 이게 오랑시에서 쥐가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저도 책을 덮었던 게 쥐가 나오면서 덮었거든요. 이게 초창기에 접고 그러네요. 예, 쥐는 알았어요. 진짜 세 페이지 많네요. 바로 그냥 접었어요. 이건 내 책이 아니다. 이러면. 아니 근데 이게 어떤 병이에요, 패스트가? 패스트라는 거는 설치류라 그래서 쥐가 속해 있는 그 생명체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도 이제 전염될 수 있고 인간도 그 병에 걸리면 죽고요. 기본적으로 쥐벼룩을 통해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균의 입장에서는 쥐벼룩이 일종의 메신저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자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벼룩을 조종을 해요. 그래서 이 세균, 이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벼룩은 이 식도를 막아버린대요. 조여서. 그러면은 얘는 배가 고플 때 아무리 피를 빨아도 위장이 차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게 되고 이 세균한테 감염된 그 쥐벼룩은 한쪽에 피를 빨아서 다른 쪽에 전달하는 최적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매년 한 2,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히 박멸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저희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쥐를 없애는 날이나 가능할까? 그 중세 흑사병하고 다른 거죠? 아니, 흑사병이 바로 이 같은 거. 패스트균에 의해서 생긴 병을 증세만 가지고 붙은 병의 이름이 흑사병이고요. 영어로 블랙 데스라고 부르는 흑사병이죠. 어머.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림프절이라고 하죠. 목, 겨드랑이, 이제 또 사타구니 이런 데가 이제 크게 붓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가레토 패스트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한테는 이제 폐패스트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인수공통 감염이기 때문에 사람 간 감염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나 객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폐부터 감염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명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패스트가 특징이 잠복기가 아주 짧고요. 그리고 병의 진행도 빨라서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 잠복기가 끝나고 며칠 안에 사망하는. 그래서 사실 소설에도 그렇게 금방 죽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병 자체도 위험하지만 또 이게 문화적으로 상당한 공포를 유발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병입니다. 소희 씨가 패스트를 읽으면서 최초로 언제 생겼는지 궁금해져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오셨다고요. 네, 사실 패스트라고 하면 흑사병 이렇게 해서 중세에 유행했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 제일 최초로 기록된 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1세,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황제죠.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서 창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증세랑 이런 거를 보면 흑사병이랑 흡사한데 그 전까지는 그냥 기록만 있었을 뿐 그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몰랐다가 미넨 근처에 아슈하임이라는 데에서 6세기 전염병 환자들이 이제 생매장된 그런 장소가 12곳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패스트균이랑 DNA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창궐했던 게 흑사병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 윌리엄 러디먼이라는 사람이 지구의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인류의 인구수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병이더라고요. 그 기록차 때 제가 본 것 중에 재밌는 거는 그 몽골인들 있잖아요. 징기스칸의 후예들. 이 사람들은 패스트를 전쟁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세균전. 네. 네, 최초의 세균전이라고. 아 그래요? 네네. 무서운 사람들이 킵착한 국이라고 그래서 유로인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자국 군인들 내에 이제 패스트가 돈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투석기 있죠. 투석기에다가 패스트로 죽은 군인들의 시신을 넣고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 안으로 그걸 집어던지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가 확 창궐하게 해서 그 상대를 몰살시키는 최초의 그 세균전이 패스트다. 정말 원시적인 형태의 세균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의 시작이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름이 되면서 감염자 수가 확 이제 느는데 패스트가 전염되는 데는 기후의 영향도 있다고요? 일단 패스트는 작은 세균이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갑자기 창궐을 했다가 사라졌다가
창궐 했다가 사라졌다가 도대체 언제 이게 창궐 하는 걸까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유럽의 기후와 패스트가 창궐한 시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2015년에 오슬로 대학 그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파키스탄 북부 히말라야 끝자락이죠. 저쪽에 산악 지역인데요. 그쪽의 온도와 기후와 관계가 깊더래요. 그쪽 온도가 이제 덥하고 습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그것이 거기에 사는 설치류들한테는 사는데 안 좋은 조건이래요. 그치면 내려오는구나. 내려오거나 뭐 자꾸 밖으로 나가는데 그럴 때 유럽에서 창궐을 그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이동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의 위기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변화는 예상 못한 데서 올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무래도 미술 작품의 그 당시의 뭐 분위기라든지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지니까 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도 짧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한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좀 공포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 되게 전쟁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질병이 이제 결핵에 관한 그림인데 결핵은 병이 이제 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 환자가 이제 자기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좀 처연하고 약간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고 그 이제 한센병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좀 외적으로 그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혐오스럽게 표현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매독이라는 병도 그 당시에 화류병임을 알고 있어서 이게 남녀 간에 같이 걸리는 병이지만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조금 더 여자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자를 좀 악하고 우물하고 약간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증세에 따라서 막 멋대로 이거를 어떤 은유로 막 받아들이고 뭐 그랬던 거군요. 좀 그런 인상들이 있었던 거죠, 가진 이미지가. 이런 페스트가 또 물리학에도 큰 영감을 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665년에 런던에서 페스트가 창궐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학교가 휴교를 그때는 2년 가까이 휴교를 하는데 그 바람에 당시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아이작 뉴턴 경께서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집에 있어야 했고요. 집에서 뭘 했겠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제 미분, 적분, 중력의 법칙 이런 중요한 물리학 법칙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이게 진짜 위기를 기회로네. 그러네요. 근데 또 전 또 그런 생각하는 게 그 페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거기 사실은 뉴턴보다 더 똑똑했던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엄청난 문학가, 음악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면 또 맞아요. 휴머니스트예요. 당시 페스트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식인들 때문이었다라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재앙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뭔가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언론에서 언제나 그 지식인들을 만나서 대처 방안을 물어보는데 당시에 이미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법학, 그다음에 의학, 신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법학은 아닌 것 같잖아요. 법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니까 그러니까 신학과 의학이 해결해야 되는데 당시의 의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지식을 다시 재발굴하던 르네상스 시대죠.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세상을 사원소설이라고 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그 네 가지 성격으로 구분을 해요. 뜨겁고 차갑고 건조하고 습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체액이 균형을 이룰 때가 건강한 거고 이 균형이 깨지면 아픈 게 당시의 그 병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틀린 거죠. 현대 의학으로 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체액설에 근거해서 페스트라는 병을 보면은 이건 사람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 병이잖아요. 열이 많이 나면은 열이 나는 것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열과 관련된 체액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페스트 걸린 사람의 피를 뽑아야 되는 거죠. 아니. 사혈요법을. 사열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폴리노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쓰는데 이게 1347년 패스트의 방지 대책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합한 책이 나온 건데 네. 이 책에 따르면 이것은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나쁜 기운을 받아서 떨어진 뭐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잘못 진단하게 되면은 이제 엉터리 같은 답들이 나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신학 쪽이란 건 이제 신부님들인데 그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잘못은 우리가 신을 분노케 했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자아낸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이 없는 뭐 창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내쫓고 이건 처음에 뭐 아주 소소한 일이었고요. 공포심이 더 커지자 이제 당대에 가장 미워했던 유태인들을 집단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원인이 정확히 뭔지 모를 때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고 공포심만 앞서게 될 때에는 이런 끔찍한 일을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패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패스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고 오히려 현장을 봤던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거는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미아즈마라고 하거든요. 이 나쁜 공기. 그거를 이제 미아즈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밤안개, 뭐 무슨 밤 공기, 땅에서 올라오는 좀 냄새 나는 공기 이런 것들이 패스트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 중세 그 사진 중에서 그 새부리 가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염병 의사들이 이렇게 쓰고선 다니면서 우리 가면 이거 뒤집어 쓰는 거 하나 네 맞아요. 수도사처럼 이상한 쓰고 거 쓰고 얼굴 이상하게 생긴. 저게 그 뭐 마스크는 아니고요. 저 새부리처럼 이렇게 길쭉 나온 데다가 향료를 이렇게 놔요. 네. 그럼 미아즈마가 그걸 통해서 들어오면서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니까 공기가 깨끗해지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너무 거죠.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닥터 이제 슈나벨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뭐 우리는 저거를 뭐 역병 의사, 흑사병 의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은 저 사람이 다니면서 한 일은 피를 뽑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냥 뽑아버려서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혈액이 몸의 원인이. 균형이 깨졌는데 피가 많아서 뜨거운 게 많아서 생긴 그래도 거니까. 죽겠는데 그냥 피 뽑으면 바로 그냥 사망.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죽음의 사자였던 네. 거죠. 의사라기보다는. 근데 저 마스크가 지금도 이제 그 베네치아에 가보시면 맞아요. 저게 이제, 지금 네.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마스크가 되는데 카니발 같은 거 하면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저게 그냥 아름답게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워낙 강렬한 그 이미지를 주었던 그 패스트 시대를 상징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네. 각인이 돼서 아하. 지금은 그 카니발에 쓰이는 어떤 대표적인 마스크가 됐죠. 근데 저 의사들이 다 나빴던 것만은 아는 게 그 중에서도 가끔씩 좋은 의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으로 유명한. 네, 예언으로 이상한 예언으로 유명한. 좋다고만 볼 수 있는. 그나마 좀 나은 의사. 그 사람은 다니면서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시체들은 따로 모으게 하고 그다음에 피를 뽑아왔자 안 되는 걸 매일 봤기 때문에 피 뽑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당시에는 되게 제대로 된 흑사병 의사라고 칭송받았던 걸로 남아있다 그러네요, 기록이.